전쟁의 상식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거대한 전함의 시대가 끝난 거죠. 수조 원짜리 함대가 종이 드론에 무너진다면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한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이제는 가성비가 전쟁을 지배하는 시대거든요. 비싼 미사일로 싼 드론을 막는 건 한계가 있죠. 현대전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싸고, 많고, 빠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더 많이 찍어내느냐의 싸움이 된 셈이죠. 결국 생산 속도가 곧 국방력이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이제 AI 전쟁인 거죠. 이번 이란 전쟁에 이 AI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막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분석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시죠. 사실 자살 드론의 위력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거든요.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가미카제 드론의 무서운 점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입니다. 그런데 잡아야 할 드론은 수천만 원뿐이죠. 수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는 전쟁 아니겠어요? 이제는 하루에 수천 대씩 드론을 만듭니다. 소모전에서 밀리면 바로 패배로 이어지니까요. 전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드론의 지능입니다. AI가 스스로 목표를 찾고 타격까지 하거든요. 인간의 판단 속도를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AI가 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표를 정확히 찍었죠.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세 개의 핵심 기술이 결합합니다. 스페이스X, 팔란티어, 그리고 엔트로픽이죠. 이들이 손을 잡고 전쟁의 뇌를 만들었습니다. 스타실드 위성이 전 세계를 낱낱이 훑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압니다. 그야말로 하늘 위에 떠 있는 무서운 눈이죠. 팔란티어는 그 데이터를 의미 있게 분석합니다. 수만 개의 정보 중에서 적을 골라내는 거죠. 인간 분석관 수만 명의 몫을 대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픽이 좌표를 확정합니다. 표적이 어디에 있을지 확률을 계산하거든요. 이런 협업이 전쟁의 속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미국은 2만 명이 하던 일을 이제 20명이 하는 걸 목표로 한답니다. 놀라운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통제력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형 드론은 레이더상에서 새와 똑같거든요. 이거 정말 구분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정부의 의뢰를 받은 오픈 AI도 오탐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새를 적으로 오해해서 미사일을 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지점이 바로 안티드론 기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도플러가 등장합니다. 프로펠러 특유의 진동을 AI가 찾아내는 거죠. 생명체의 날갯짓과는 파동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발에 단돈 2,000원인 레이저 무기죠. 가성비 방어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껌값으로 드론을 잡는 시대가 온 셈입니다. 공격보다 방어가 더 싸지는 혁신적인 상황이죠. 이제 전쟁의 주도권은 다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볼까요? 최근 엔트로픽이 미국 정부와 충돌했습니다. 살상용 AI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윤리적인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과연 순수하게 도덕적인 결정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고도의 마케팅 전략일 수 있거든요. 공공 영역보다 민간 시장을 노린 셈이죠. 착한 AI 이미지를 팔아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실제로 앱스토어 순위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찰에 참여했었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로 규정하고 제재를 예고했죠. 국가 안보와 걸린 문제에 타협은 없다는 거죠. 기업이 국가 통제를 벗어나는 걸 경계합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AI 패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니까요. 결국 정부의 입김이 더 세지지 않겠어요? 드론 다음으로 AI가 쓸 곳은 어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AI는 드론을 넘어 바다로 향합니다.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이 전장을 누비는 거죠.
사람 대신 기계가 해전을 치르는 셈입니다. 위험한 지뢰 탐지도 이제 AI의 몫입니다. 해군 전력이 무인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로봇 개가 정찰을 나갑니다. 험난한 지형도 AI 로봇에게 문제가 안 되죠. 병사들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혁신입니다. 전투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바뀝니다. 이런 미래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나요? 이른바 유무인 복합체계입니다. 한 명의 조종사가 수십 대를 지휘하는 거죠. 무인기가 창과 방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전투력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식입니다. 공군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AI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흔듭니다. 이른바 인지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형태죠. 총 한 발 안 쏘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데이터 분석으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의 나라 AI에만 의존할 순 없는 노릇이죠. 결정적 순간에 서비스가 꺼지면은 끝이거든요. 독자적인 AI 주권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게 바로 소버린 AI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만의 모델과 데이터가 국방의 기초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기와 에너지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죠.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묶인 셈 아니겠어요? 이 흐름을 놓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강점이 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속도전에서 이겨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구분이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죠. 첫째, 전쟁은 이제 가성비의 영역입니다. 둘째, AI 삼각 동맹이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셋째, 독자적인 AI 주권은 필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기술적 진보가 정말 빠릅니다. 공격이 저렴해지니 방어도 똑똑해져야 하죠. 창과 방패의 대결이 AI로 옮겨간 겁니다. 팔란티어와 스타쉴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누가 소유하느냐가 권력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죠. 트럼프 정부의 대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업의 자율성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런 흐름이 시장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의 레이저 기술은 큰 기회입니다. 방산 수출의 새로운 효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가성비 무기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결국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죠. 윤리적 고민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전쟁은 알고리즘의 대결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적인 틀도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빠른 소식을 받아보세요. 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